다음은 신마님 차례입니다. 역시 부부의 날 추천작이라면서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제가 먼저 예전에도 그 부부에 관한 영화 몇 편을 추천드린 적이 있어서 있죠. 좀 기억을 환기시킬 겸 해서 추천드린 거 내용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추천 영화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전에 했었던 게 B급 며느리와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이었는데 B급 며느리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죠? 이거 약간 추석 때인가 명절 때 한 번 하지 않았나? 그렇죠. 맞아요. 네, 부부의 날 때 한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명절 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한숨만 나오는 남편의 모습으로 제가 이제 영화 소개하면서 차차차차 분노를 느끼기도 했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봤을 때 그 결혼은 이제 부부가 되면 하나의 어떤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남편이 약간 아내 뒤에 숨어서 약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독립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이제 좀 책임도 못했고 하는 것들이 좀 잘 다뤘던 영화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이야기 같은 경우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부부라는 것이 언제나 달콤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좀 이야기를 그렸던 영화였는데요. 서로가 뭔가 서로의 디딤돌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이 잘 될수록 한 사람은 좀 그림자처럼 뒤에 있었던 약간 빛과 그림자를 좀 보여줬던 이야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등이 촉발돼서 헤어짐으로 결말이 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들이 조금 너무나 가장 가까운 사이여서 오히려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냥 지나치게 됐던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을 던져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편은 좀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는 좀 현실적인 작품이었다면 그래도 좀 좋은 작품이긴 했어서 권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아름다운 부부, 이상적인 부부에 대한 순한 맛이네요. 네네 영화를 조금 추천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한 편씩입니다. 하나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리고 한 편은 줄리 앤 줄리아입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작품은 2014년 개봉했는데 당시 선풍적이었어요. 맞아요. 무려 48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우리 독립영화, 예술영화사의 역사를 새롭게 쓴 작품인데 저는 그 노부부가 이 고운 한복을 입고 함께 이제 찍은 사진이 포스터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포스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가 그 76년간 부부로 지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그린 영화였는데요. 영화 촬영 이후에야 할아버지는 이제 개봉할 즈음에서 노환으로 별세를 하셨고 그리고 2013년 그 당시에 89세 할머니 그리고 98세의 할아버지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어디에 가든 포스터처럼 고운 색의 한복을 입고 두 손 꼭 잡고 걷는 노부부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6남매 이제 큰 아이들은 다 도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시사철 사계절 동안 두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생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잘 담았습니다. 사실 그 포스터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부가 입었던 한복이 자녀들이 이제 매해 생일 때마다 사준 선물인데 이제 그것이 매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매일 이제 입고 다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영화로 나오기 이전에 한 방송에서 백발의 연인 편으로 해가지고 조금 인기를 끌었고 이것들이 이제 이어져서 조금 영화로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이 해로 한다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두 분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긴 했어요. 맞아요. 두 분이 이제 보여주는 애정이 진짜 젊은 풋풋한 연인 못지 않은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낙엽 모아가지고 던지면서 장난치는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국화꽃이 몇 송이해서 할머니 여기다 꽂아주는 모습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 순수한 이제 첫사랑 같은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기도 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TV 보다가 뭐 꽃감 먹고 싶다고 한다. 그럼 이제 꽃감 사러 갈까 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밤에는 두 손 꼭 같이 잡고서 화장실도 같이 가는 모습도 나오고 또 무릎이 아픈 할머니가 아프다고 이제 무릎 내밀면은 이렇게 무릎 쓰다듬어 주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부의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산 76년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인 같은 모습이 되게 기분이 좋아졌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 영화가 특별했던 거는 수많은 이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던 지점. 이 두 주인공이 인생의 황혼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노인들이라는 점이었잖아요. 삶과 죽음의 의미, 또 사랑의 의미를 찬찬히 반추하게 하는
깊이가 있는 작품이랄까요? 좀 그런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이제 계속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이제 같이 키우던 반려견 한 마리가 죽으면서 할아버지도 이제 이미 노쇠하셨는데 점점 더 이제 활기를 잃어가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노환이라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병원에서 이제 병원 모시고 가니까 이제 뭐 집에서 편하게 가시기를 권해서 이제 집에서 계속 계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전이랑 다르게 기침도 점점 심해지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와중에 식사도 이제 힘드시다 보니까 결국 병원으로 가는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병원으로 가고 이제 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할머니도 어렴풋이 느끼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수의를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도 약간 눈물이 날 법한데 그 마음이 진짜 어떨지 상상도 못할 정도여가지고 눈물이 진짜 많이 났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6명이나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이 부부였다 보니까 네. 한 사람이 뭔가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 할아버지도 눈 내리는 겨울에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세상과도 작별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영화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무덤가에서 슬피 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모습이 보고 싶어가지고 영화를 또 몇 번 더 보러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커가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키워드 자체가 저한테 눈물 버튼이거든요. 갑자기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떠오르면서 저도 좀 울컥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영화 니마 극악을 건너지 마오이라는 영화 제목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죠. 저희가 방금 느꼈던 그 감정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랑의 숭고함, 인생의 아름다움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사실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가장 익숙해지면서 조금 더 뭔가 익숙해져서 그 소중함이나 가치를 잊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뭔가 이런 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서로의 배려심 등을 되게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 영화를 부부의 날 추천 영화로 고르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서로가 가장 사랑을 해서 처음 가장 우선순위로 뒀다가 점점 이제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뭐 일이 됐든 뭐 아이가 됐든 하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서로한테 뭐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감정을 느낄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화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어떤 존재로 어떤 순위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초심이랄까요? 이런 걸 잃지 않는 그래서 한번 부부의 날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한 번 더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 어릴 때 보면서도 참 많이 뭉클했는데 지금은 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또 오열하겠죠. 네. 자, 진모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극악을 건너지 마오였고요. 다음 작품으로 바로 넘어가죠. 줄리 앤 줄리아. 이 작품은 좀 생소합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영화는 1949년과 2012년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고요. 실존 인물인 줄리아 차일드가 쓴 요리책과 그 책에 소개된 레시피를 따라서 이제 스스로만의 온라인 요리 블로거를 꾸려가는 줄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네. 사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요리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하실 텐데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 그 시대에서 요리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리기도 했었고 또 편견을 가졌던 그 시대 속에서 1949년에 네, 차별을 견디고 여성이 어떻게 요리사가 됐고 책을 냈는지 이런 것들이 그린 영화이고 또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먹음직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요리 영화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이 조금 더 눈에 띄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줄리아 차일드의 남편 그리고 줄리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곁들여서 나오는데 이것 또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상적인 부부 또 남편이라고 하니까 두 남자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1949년도의 이야기인데 외교관인 남편을 따라서 이제 국가를 옮겨 다니게 되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직업이었던 공무원을 그만두고 주부로만 지내고 있다가 좀 타지에서 새롭게 할 것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좀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먹을 때 가장 행복해해서 그럼 요리를 한번 해볼까라고 요리를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시대만 해도 요리사라는 것이 남성이 할 수 있는 주요 직업이기 때문에 네. 요리 학교에서도 편견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아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럴 때 힘을 주는 것이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줄리아가 뭔가 좀 지쳐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할 때 남편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그녀가 힘을 내서 이제 요리도 더 열심히 하고 그의 사랑에 뭔가 같이 보답도 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 또 이 부부의 모습이 되게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2012년에 살고 있는 줄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래요? 네, 줄리아와 마찬가지로 줄리도 남편을 따라서 이제 뉴욕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그녀도 마찬가지로 뭔가 자신의 어떤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네. 남편의 응원을 받고 요리 블로거로 이제 해보자라고 해서 그녀도 최선을 다하는데 뭔가 이제 무작정 그 요리 블로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앞에 나왔던 줄리아 차일드의 여러 개, 100몇 개가 넘는 요리를 500몇 개가 넘는 요리를 1년 동안 해내겠다라고 의지를 막 다져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남편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가 아니라 응원을 보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요리를 해내지 못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온통 모든 것이 좌절로 느껴진 그녀에게 좀 따끔한 충고를 해주면서 지금 이렇게 감정에 뭔가 빠져있지 말고 지금 네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남편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뭔가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고 또 필요한 상황에서 충고도 하고 하는 모습이 조금 부부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좀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것 말로는 쉬운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일상을 무덤덤하게 또 반복하다 보면 아내가 혹은 남편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놓쳐버리기 십상이고요. 하지만 일상을 통틀어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부부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부부의 날이 21일인 게 두 명이 만나 하나가 돼서 21일로 정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돌이켜보면은 두 명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확실한 것 같고 둘이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라는 것이 더 맞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새로 손을 맞추고 발을 맞추며 합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뭐 부부 간의 덕목을 보면 뭔가 가부장적인 의도에서 남편을 섬기고 누구 하나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네. 지금은 사실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아실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서로를 그 자체로 존중한 상태에서 어떤 배려를 해야 할까 그리고 가장 가깝고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어떤 지시를 보내야 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필시 부부만이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영화들을 보시면서 뭔가 노부부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 그리고 결혼하고 중반기로 흐르는 부부 되게 다양한 시기의 형태들 부부들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떤 모습을 하면 좋을지 그런 영화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외롭게 혼자서 부부의 날을 보내게 되겠지만 두 분은 좋은 시간 꼭 보내시고요. 저도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신 작품들 읽고 보면서 나름의 준비를 또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의 날을 앞두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줄리앤 줄리아 그리고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까지 두 편의 영화와 한 편의 에세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신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